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김용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원고가 좀 바뀌었네요. 아, 그러니까요. 직전에 바뀌어서. 네, 귀엽고 깜찍하고가 없어져 버렸네요. 아,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보면서 생각하죠. 네. 어쩜 우리 김용민 아나운서는 저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할까? 아,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신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 기분 좋죠. 네, 우리 변사님 오늘 그리고 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에 계신 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우리 지방에 계시는 친인척 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에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뉴스파이팅 유튜브로 들어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잠 깨우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에너지가 더 이렇게 좋으시고. 밝은 두 명의 여인이 여인. 깨워주는데 얼마나 좋니 하면서 예, 시청해 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민한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진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의정부 성모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네. 1시간 이상 머물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응급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윤 대통령이 가용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필요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 지난 2월에 의료개혁을 발표한 이후에 9번째이고요. 네. 응급실 방문은 총선 직전에 부산대병원에 방문한 이후에 5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진 뒤에 응급실을 방문한 건 또 사실상 처음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일부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이 파견이 됐는데요. 응급실 의사 인력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9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5곳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사가 부족해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 의사 혼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사가 떠나는 건 유례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의대 증원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갔어요.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체계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애초에 의료개혁 안 했으면 우리나라의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에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한번 병원 가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의사분들 그리고 병원 이 체계는 잘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계속 비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비판했고요. 꼬리에 맞습니다. 꼬리를 무네요. 맞습니다. 한 총리가 엊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때 네.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기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 위기는 기업 탓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딱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의정 갈등 빨리 끝나야 추석 때 안전하게 또 우리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휴식을 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연금 보험료가 27년 만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네, 9%에서 13%로 오릅니다. 오 마이 갓. 오랫동안 9%였는데요. 이제 보험료율이 13%로 올라가고 네.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원래는 줄게 돼 있는데 네. 이걸 42%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인데요. 네. 그 월소득 중에 13%를 이제 내는 거고요. 네. 직장인은 사실 근로자 본인과 사측이 절반씩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내야 하는 부담이 좀 있긴 하죠. 예. 그리고 명목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70%로 높게 설계가 돼 있었지만 이게 2008년에 50%로 낮아지고 그 뒤로도 0.5%포인트씩 계속 낮아지면서 네. 2028년까지 40%로 조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목 소득 대체율 42%인데 정부가 이걸 더 낮추지 않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보험료율 27년 만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명목 소득 대체율이 하향 조정을 멈추는 것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정부로서도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게 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또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가 다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방안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중장년층은 돈을 많이 내고 노후에 받을 연금 금액은 또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저항이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네. 인구 변화가 이 금액 조정에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액이 적어지도록 조정이 됩니다. 그래요. 국민연금기금이 주식계에선 큰 손 아닙니까? 잘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돈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맞습니다. 이 연금 개혁안 정말 많은 이런 반항이 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거는요.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나서야 돼요. 국민의힘에선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위 꾸리자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가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네. 야당을 향해서는 상설특위,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모수개혁안, 여기에 더해서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또 내년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의 연금개혁안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 개혁안이라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보장을 지급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개혁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별도의 특위를 꾸리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 할 게 많네요. 의정 갈등부터 연금 개혁까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전 직원 조회를 주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입니까?
어떤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취임 이후에 첫 전 직원 조회를 열었는데요. 네. 대통령실 단합 그리고 성과 창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을 받은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진석 실장 본인이 내가 가지 마시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네.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입법과 행정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래요. 비서실장의 그런 충정이었다고 뭐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 내용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 대해서 먼저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개혁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는데요. 지금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 수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비교하면서 예. 공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도 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계속 민심을 거역하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불행한 전처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괴담, 궤변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꼬집으면서 네.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이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영민한 뉴스 쭉 달려왔는데요. 내일 하루 남았네요. 다행이에요. 이번 한 주도 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한 주의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